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우리의 세계가 실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날 밤, 침실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35. 한때는 초등학교 교단에 섰지만 지금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날도 저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노트북으로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 박지훈이 앉아 있었죠. 38의 은행원인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거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시공간을 떠다니는 듯 공허하고 저와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쌓은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분명 아늑한 우리 집인데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 불안감은 형태도 소리도 없었지만 그의 모든 숨결과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난히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 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손에 닿는 것은 차가운 시트뿐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없었습니다.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늘 그랬듯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갔거나 화장실에 갔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들려온 낯선 속삭임에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극도로 낮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차가운 마룻바닥을 고양이처럼 사뿐히 밟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거실 구석에 몸을 숨긴 채 통화하는 남편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적막한 집안에서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날카롭게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 뒤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누구고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또 누구란 말인가.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쑤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제게 남은 모든 이성을 끌어모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계획대로 해. 다음 주면 전부 끝날 거야. 순간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귀에는 오직 미친 듯이 요동치는 제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후 지훈 씨가 침실로 돌아와 조용히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이라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그의 말이 차가운 저주처럼 뇌리를 맴돌며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단추를 반듯하게 채우고 넥타이를 깔끔하게 매고는 늘 그랬듯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다녀올게.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1초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부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집안의 재정 관리는 언제나 지훈 씨의 몫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거래 내역이 한 줄 한 줄 나타났습니다. 그 숫자들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어냈습니다.
수십 건의 출금 기록, 한 번에 몇백만 원, 천만 원, 심지어 2천만 원이 넘는 돈들이 불과 석 달 사이에 빠져나갔습니다. 물품 구매, 채무 상환 같은 애매한 메모만 남긴 채 총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었고 언급조차 한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제 개인 사업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 돈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불안감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대체 이 돈으로 뭘 한 거지? 머릿속이 온갖 끔찍한 추측들로 뒤엉켰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평소엔 잘 사지도 않던 고급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는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보너스 받았어. 당신 주려고 사왔지. 그는 식탁 위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다정한 눈빛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저는 의심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보너스 많이 받았나 보네? 이렇게 비싼 케이크도 사오고.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뭐. 팀원들이랑 회식 한번 할 정도는 돼. 물을 따르는 그의 손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입가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우리의 세계가 실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날 밤, 침실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35. 한때는 초등학교 교단에 섰지만 지금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날도 저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노트북으로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 박지훈이 앉아 있었죠. 38의 은행원인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거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시공간을 떠다니는 듯 공허하고 저와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쌓은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분명 아늑한 우리 집인데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 불안감은 형태도 소리도 없었지만 그의 모든 숨결과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난히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 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손에 닿는 것은 차가운 시트뿐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없었습니다.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늘 그랬듯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갔거나 화장실에 갔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들려온 낯선 속삭임에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극도로 낮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차가운 마룻바닥을 고양이처럼 사뿐히 밟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거실 구석에 몸을 숨긴 채 통화하는 남편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적막한 집안에서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날카롭게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 뒤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누구고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또 누구란 말인가.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쑤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제게 남은 모든 이성을 끌어모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계획대로 해. 다음 주면 전부 끝날 거야. 순간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귀에는 오직 미친 듯이 요동치는 제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후 지훈 씨가 침실로 돌아와 조용히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이라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그의 말이 차가운 저주처럼 뇌리를 맴돌며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단추를 반듯하게 채우고 넥타이를 깔끔하게 매고는 늘 그랬듯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다녀올게.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1초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부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집안의 재정 관리는 언제나 지훈 씨의 몫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거래 내역이 한 줄 한 줄 나타났습니다. 그 숫자들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어냈습니다. 수십 건의 출금 기록, 한 번에 몇백만 원, 1,000만 원, 심지어 2천만 원이 넘는 돈들이 불과 석 달 사이에 빠져나갔습니다. 물품 구매, 채무 상환 같은 애매한 메모만 남긴 채 총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었고 언급조차 한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제 개인 사업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 돈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불안감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대체 이 돈으로 뭘 한 거지? 머릿속이 온갖 끔찍한 추측들로 뒤엉켰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평소엔 잘 사지도 않던 고급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는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보너스 받았어. 당신 주려고 사왔지. 그는 식탁 위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다정한 눈빛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저는 의심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보너스 많이 받았나 보네? 이렇게 비싼 케이크도 사오고.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뭐. 팀원들이랑 회식 한번 할 정도는 돼. 물을 따르는 그의 손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입가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감정을 억누르며 그를 떠보듯 물었습니다. 요즘 공동 계좌에서 돈을 꽤 많이 뺐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깨지기 직전의 침묵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친구들이랑 작은 투자를 좀 했어. 소액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그의 눈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지만 제 마음속 모든 것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와 상의 없이 투자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 금액은 결코 소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가 잠들었을 때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140517. 그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숫자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해볼 거라 생각지 못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목록을 훑어내렸습니다. 동료, 고객, 가족들. 익숙한 이름들 사이로 낯선 이름 하나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최유라. 대화창을 여는 순간 가장 최근 메시지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들키지 마. 다음 주면 다 끝나니까.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내가 보내준 계좌로 돈 옮겨놔. 출장 간다고 하면 의심 안 할 거야. 이혼 서류 처리되면 우리도 마음 편해지겠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돌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믿었던 남편, 박지우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을 넘어 이혼 소송을 통해 제 모든 재산을 빼앗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최유라, 그 낯선 이름의 여자는 과연 이 추악한 연극의 배우일까? 아니면 공범일까? 저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제 눈으로 확인한 진실이 얼음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뒤엉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억울함은 분노의 불꽃이 되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타올랐습니다. 그 불길은 제 모든 세포로, 모든 숨결로 퍼져나가며 더 이상 순순히 당하는 먹잇감이 되기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박지훈, 넌 사람 잘못 봤어.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습관이 아니라 제가 무심코 걸어 들어간 덫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가 늘 그랬듯 위선적인 얼굴로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변호사인 친구 김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지야, 급하게 만나야겠어. 내 남편이 이혼 소송으로 내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 하고 있어. 수화기 너머의 민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확실해? 만약 사실이라면 당장 움직여야 해. 저는 마치 민지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 그리고 난 절대로 저 인간이 이기게 두지 않을 거야.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결연한 빛이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박지훈의 음모는 드러났지만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언제나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더 이상 만만한 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민지와의 통화 후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낭떠러지를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과 같았습니다. 박지훈이 오랫동안 마치 그가 밤중에 소리 없이 움직이듯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서두르지 않으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푼돈을 모아 시작한 내 모든 노력과 이 집까지 전부 그의 손에, 그리고 최유라라는 그 미끄러운 이름의 여자 손에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순히 앉아서 당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배신당했을 때 저는 그 어떤 남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여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훈 씨가 가식적인 미소와 저녁에 일찍 올게라는 익숙한 약속을 남기고 떠났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저는 민지와 서울의 오래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엿들을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민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긴 말 없이 전날 밤 몰래 찍어둔 지훈 씨와 최유라의 메시지 내용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배신의 증거들은 여전히 제 심장에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메시지를 몇 줄 훑어보더니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혼 서류 처리되면 우리도 마음 편해지겠지 라는 부분을 읽을 때는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네.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널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고 떠나려는 속셈이야. 공동 계좌는 어때? 저는 분노로 꽉 쥔 주먹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1억 원 가까이 빼갔어. 전부 소액으로 나눠서. 내 개인 통장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지만 분명 방법을 찾고 있을 거야. 민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침착하지만 예리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첫 번째 단계는 내 개인 재산을 즉시 보호하는 거야. 전부 새 계좌로 옮기거나 더 좋은 방법은 그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신탁 계좌를 만드는 거지. 저는 민지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검은 구름처럼 거치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누구일까?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민지를 바라보자 그녀의 눈빛도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변호사의 직감이 무언가 불길한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우리의 세계가 실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날 밤, 침실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35. 한때는 초등학교 교단에 섰지만 지금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날도 저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노트북으로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 박지훈이 앉아 있었죠. 38의 은행원인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거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시공간을 떠다니는 듯 공허하고 저와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쌓은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분명 아늑한 우리 집인데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 불안감은 형태도 소리도 없었지만 그의 모든 숨결과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난히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 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손에 닿는 것은 차가운 시트뿐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없었습니다.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늘 그랬듯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갔거나 화장실에 갔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들려온 낯선 속삭임에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극도로 낮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차가운 마룻바닥을 고양이처럼 사뿐히 밟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거실 구석에 몸을 숨긴 채 통화하는 남편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적막한 집안에서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날카롭게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 뒤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누구고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또 누구란 말인가.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쑤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제게 남은 모든 이성을 끌어모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계획대로 해. 다음 주면 전부 끝날 거야. 순간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귀에는 오직 미친 듯이 요동치는 제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후 지훈 씨가 침실로 돌아와 조용히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이라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내 고른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우리의 세계가 실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날 밤, 침실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35. 한때는 초등학교 교단에 섰지만 지금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날도 저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노트북으로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 박지훈이 앉아 있었죠. 38의 은행원인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거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시공간을 떠다니는 듯 공허하고 저와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쌓은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분명 아늑한 우리 집인데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 불안감은 형태도 소리도 없었지만 그의 모든 숨결과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난히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 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손에 닿는 것은 차가운 시트뿐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없었습니다.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늘 그랬듯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갔거나 화장실에 갔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들려온 낯선 속삭임에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극도로 낮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차가운 마룻바닥을 고양이처럼 사뿐히 밟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거실 구석에 몸을 숨긴 채 통화하는 남편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적막한 집안에서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날카롭게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 뒤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누구고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또 누구란 말인가.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쑤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제게 남은 모든 이성을 끌어모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계획대로 해. 다음 주면 전부 끝날 거야. 순간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귀에는 오직 미친 듯이 요동치는 제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후 지훈 씨가 침실로 돌아와 조용히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이라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그의 말이 차가운 저주처럼 뇌리를 맴돌며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단추를 반듯하게 채우고 넥타이를 깔끔하게 매고는 늘 그랬듯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다녀올게.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1초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부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집안의 재정 관리는 언제나 지훈 씨의 몫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거래 내역이 한 줄 한 줄 나타났습니다. 그 숫자들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어냈습니다. 수십 건의 출금 기록, 한 번에 몇백만 원, 1,000만 원, 심지어 2천만 원이 넘는 돈들이 불과 석 달 사이에 빠져나갔습니다. 물품 구매, 채무 상환 같은 애매한 메모만 남긴 채 총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었고 언급조차 한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제 개인 사업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 돈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불안감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대체 이 돈으로 뭘 한 거지? 머릿속이 온갖 끔찍한 추측들로 뒤엉켰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평소엔 잘 사지도 않던 고급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는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보너스 받았어. 당신 주려고 사왔지. 그는 식탁 위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다정한 눈빛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저는 의심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보너스 많이 받았나 보네? 이렇게 비싼 케이크도 사오고.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뭐. 팀원들이랑 회식 한번 할 정도는 돼. 물을 따르는 그의 손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입가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감정을 억누르며 그를 떠보듯 물었습니다. 요즘 공동 계좌에서 돈을 꽤 많이 뺐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깨지기 직전의 침묵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친구들이랑 작은 투자를 좀 했어. 소액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그의 눈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지만 제 마음속 모든 것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와 상의 없이 투자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 금액은 결코 소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가 잠들었을 때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140517. 그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숫자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해볼 거라 생각지 못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목록을 훑어내렸습니다. 동료, 고객, 가족들. 익숙한 이름들 사이로 낯선 이름 하나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최유라. 대화창을 여는 순간 가장 최근 메시지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들키지 마. 다음 주면 다 끝나니까.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내가 보내준 계좌로 돈 옮겨놔. 출장 간다고 하면 의심 안 할 거야. 이혼 서류 처리되면 우리도 마음 편해지겠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돌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믿었던 남편, 박지훈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을 넘어 이혼 소송을 통해 제 모든 재산을 빼앗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최유라, 그 낯선 이름의 여자는 과연 이 추악한 연극의 배우일까? 아니면 공범일까? 저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제 눈으로 확인한 진실이 얼음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뒤엉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억울함은 분노의 불꽃이 되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타올랐습니다. 그 불길은 제 모든 세포로, 모든 숨결로 퍼져나가며 더 이상 순순히 당하는 먹잇감이 되기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박지훈, 넌 사람 잘못 봤어.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습관이 아니라 제가 무심코 걸어 들어간 덫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가 늘 그랬듯 위선적인 얼굴로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변호사인 친구 김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지야, 급하게 만나야겠어.
내 남편이 이혼 소송으로 내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 하고 있어. 수화기 너머의 민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확실해? 만약 사실이라면 당장 움직여야 해. 저는 마치 민지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 그리고 난 절대로 저 인간이 이기게 두지 않을 거야.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결연한 빛이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박지훈의 음모는 드러났지만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언제나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더 이상 만만한 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민지와의 통화 후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낭떠러지를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과 같았습니다. 박지훈이 오랫동안 마치 그가 밤중에 소리 없이 움직이듯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서두르지 않으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푼돈을 모아 시작한 내 모든 노력과 이 집까지 전부 그의 손에, 그리고 최유라라는 그 미끄러운 이름의 여자 손에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순히 앉아서 당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배신당했을 때 저는 그 어떤 남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여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훈 씨가 가식적인 미소와 저녁에 일찍 올게라는 익숙한 약속을 남기고 떠났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저는 민지와 서울의 오래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엿들을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민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긴 말 없이 전날 밤 몰래 찍어둔 지훈 씨와 최유라의 메시지 내용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배신의 증거들은 여전히 제 심장에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메시지를 몇 줄 훑어보더니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혼 서류 처리되면 우리도 마음 편해지겠지 라는 부분을 읽을 때는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네.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널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고 떠나려는 속셈이야. 공동 계좌는 어때? 저는 분노로 꽉 쥔 주먹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 달 동안 1억 원 가까이 빼갔어. 전부 소액으로 나눠서. 내 개인 통장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지만 분명 방법을 찾고 있을 거야. 민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침착하지만 예리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첫 번째 단계는 내 개인 재산을 즉시 보호하는 거야. 전부 새 계좌로 옮기거나 더 좋은 방법은 그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신탁 계좌를 만드는 거지. 저는 민지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검은 구름처럼 거치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누구일까?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민지를 바라보자 그녀의 눈빛도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변호사의 직감이 무언가 불길한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민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연녀이거나 돈을 숨기는 걸 돕는 공범일 수 있어. 더 알아봐야겠지만 섣불리 추궁하지 마. 바로 부인하고 경계심만 높일 테니까.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동의였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저 뱀 같은 인간을 더 깊은 굴 속으로 숨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훈 씨가 여전히 저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순진한 아내라고 믿게 만들 시간이 말입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제 명의의 새 계좌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으로 모아온 3억 원이 넘는 돈을 그 계좌로 모두 옮겼습니다. 제 피와 땀이 담긴 지훈 씨가 정확한 액수조차 몰랐던 자산이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개인 노트북으로 처리했고
브라우저의 접속 기록과 임시 파일, 캐시 메모리까지 깨끗하게 삭제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생명을 구출하는 작전처럼 모든 단계는 은밀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2년 전 제 비자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살 때 도움을 줬던 부동산 중개업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잠시 그녀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돌려놓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흔쾌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류는 내가 보관할게. 박지훈이 물어보면 내가 그 오피스텔을 임대했다고 둘러대면 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의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조용한 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익숙한 가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회사 상무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 재정 상태를 좀 정리하는 게 좋겠대. 이 서류에 사인 좀 해줘.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 저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가볍게 넘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첫 몇 장을 보자마자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재산양도 계약서였습니다. 모든 예금과 심지어 이 집의 소유권까지 전부 박지훈의 단독 명의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걸 왜 해야 해?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잖아. 지훈 씨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짓으로 가득 차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지. 요즘 은행에서 자금 관리를 워낙 엄격하게 하잖아. 다 우리 둘을 위해서야.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것을,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불규칙하게 두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초조함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몇 장 더 넘겨보고는 구름처럼 가볍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진 목소리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볼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서두를 순 없잖아.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불만족스러운 기색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서두름을 감추려는 듯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근데 가능하면 빨리 사인해줘. 회사에 제출해야 해서. 그날 밤, 지훈 씨가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그의 베개 밑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비극적으로 아이러니한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자마자 최유라에게서 온 새 메시지가 제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 사인했어? 다음 주에는 꼭 끝내야 해. 미루지 마.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지훈 씨의 답장이 바로 뒤따랐습니다. 차갑고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우리의 세계가 실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날 밤, 침실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35. 한때는 초등학교 교단에 섰지만 지금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날도 저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노트북으로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 박지훈이 앉아 있었죠. 38의 은행원인 그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거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시공간을 떠다니는 듯 공허하고 저와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쌓은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분명 아늑한 우리 집인데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 불안감은 형태도 소리도 없었지만
그의 모든 숨결과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난히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 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손에 닿는 것은 차가운 시트뿐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없었습니다.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늘 그랬듯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갔거나 화장실에 갔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들려온 낯선 속삭임에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극도로 낮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차가운 마룻바닥을 고양이처럼 사뿐히 밟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거실 구석에 몸을 숨긴 채 통화하는 남편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적막한 집안에서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날카롭게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 뒤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누구고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또 누구란 말인가.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쑤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제게 남은 모든 이성을 끌어모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계획대로 해. 다음 주면 전부 끝날 거야. 순간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귀에는 오직 미친 듯이 요동치는 제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후 지훈 씨가 침실로 돌아와 조용히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이라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그의 말이 차가운 저주처럼 뇌리를 맴돌며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단추를 반듯하게 채우고 넥타이를 깔끔하게 매고는 늘 그랬듯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다녀올게.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1초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부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집안의 재정 관리는 언제나 지훈 씨의 몫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거래 내역이 한 줄 한 줄 나타났습니다. 그 숫자들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어냈습니다. 수십 건의 출금 기록, 한 번에 몇백만 원, 1,000만 원, 심지어 2천만 원이 넘는 돈들이 불과 석 달 사이에 빠져나갔습니다. 물품 구매, 채무 상환 같은 애매한 메모만 남긴 채 총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었고 언급조차 한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제 개인 사업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 돈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불안감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대체 이 돈으로 뭘 한 거지? 머릿속이 온갖 끔찍한 추측들로 뒤엉켰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평소엔 잘 사지도 않던 고급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는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보너스 받았어. 당신 주려고 사왔지. 그는 식탁 위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다정한 눈빛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저는 의심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보너스 많이 받았나 보네? 이렇게 비싼 케이크도 사오고.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뭐. 팀원들이랑 회식 한번 할 정도는 돼. 물을 따르는 그의 손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입가의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감정을 억누르며 그를 떠보듯 물었습니다. 요즘 공동 계좌에서 돈을 꽤 많이 뺐네?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깨지기 직전의 침묵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친구들이랑 작은 투자를 좀 했어. 소액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그의 눈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지만 제 마음속 모든 것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와 상의 없이 투자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 금액은 결코 소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가 잠들었을 때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140517. 그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숫자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해볼 거라 생각지 못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목록을 훑어내렸습니다. 동료, 고객, 가족들. 익숙한 이름들 사이로 낯선 이름 하나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최유라. 대화창을 여는 순간 가장 최근 메시지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들키지 마. 다음 주면 다 끝나니까.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내가 보내준 계좌로 돈 옮겨놔. 출장 간다고 하면 의심 안 할 거야. 이혼 서류 처리되면 우리도 마음 편해지겠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돌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믿었던 남편, 박지우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을 넘어 이혼 소송을 통해 제 모든 재산을 빼앗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최유라, 그 낯선 이름의 여자는 과연 이 추악한 연극의 배우일까? 아니면 공범일까? 저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제 눈으로 확인한 진실이 얼음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뒤엉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억울함은 분노의 불꽃이 되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타올랐습니다. 그 불길은 제 모든 세포로, 모든 숨결로 퍼져나가며 더 이상 순순히 당하는 먹잇감이 되기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박지훈, 넌 사람 잘못 봤어.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습관이 아니라 제가 무심코 걸어 들어간 덫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가 늘 그랬듯 위선적인 얼굴로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변호사인 친구 김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지야, 급하게 만나야겠어. 내 남편이 이혼 소송으로 내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 하고 있어. 수화기 너머의 민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확실해? 만약 사실이라면 당장 움직여야 해. 저는 마치 민지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 그리고 난 절대로 저 인간이 이기게 두지 않을 거야.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결연한 빛이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박지훈의 음모는 드러났지만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언제나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더 이상 만만한 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민지와의 통화 후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낭떠러지를 향해 다가가는 발걸음과 같았습니다. 박지훈이 오랫동안 마치 그가 밤중에 소리 없이 움직이듯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서두르지 않으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푼돈을 모아 시작한 내 모든 노력과 이 집까지 전부 그의 손에, 그리고 최유라라는 그 미끄러운 이름의 여자 손에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순히 앉아서 당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배신당했을 때 저는 그 어떤 남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여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훈 씨가 가식적인 미소와 저녁에 일찍 올게라는 익숙한 약속을 남기고 떠났을 때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저는 민지와 서울의 오래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엿들을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민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긴 말 없이 전날 밤 몰래 찍어둔 지훈 씨와 최유라의 메시지 내용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배신의 증거들은 여전히 제 심장에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메시지를 몇 줄 훑어보더니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혼 서류 처리되면 우리도 마음 편해지겠지 라는 부분을 읽을 때는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네.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널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고 떠나려는 속셈이야. 공동 계좌는 어때? 저는 분노로 꽉 쥔 주먹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달 동안 1억 원 가까이 빼갔어. 전부 소액으로 나눠서. 내 개인 통장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지만 분명 방법을 찾고 있을 거야. 민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침착하지만 예리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첫 번째 단계는 내 개인 재산을 즉시 보호하는 거야. 전부 새 계좌로 옮기거나 더 좋은 방법은 그가 절대 손댈 수 없는 신탁 계좌를 만드는 거지. 저는 민지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검은 구름처럼 거치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누구일까?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민지를 바라보자 그녀의 눈빛도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변호사의 직감이 무언가 불길한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민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연녀이거나 돈을 숨기는 걸 돕는 공범일 수 있어. 더 알아봐야겠지만 섣불리 추궁하지 마. 바로 부인하고 경계심만 높일 테니까.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동의였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저 뱀 같은 인간을 더 깊은 굴 속으로 숨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훈 씨가 여전히 저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순진한 아내라고 믿게 만들 시간이 말입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제 명의의 새 계좌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으로 모아온 3억 원이 넘는 돈을 그 계좌로 모두 옮겼습니다. 제 피와 땀이 담긴 지훈 씨가 정확한 액수조차 몰랐던 자산이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개인 노트북으로 처리했고 브라우저의 접속 기록과 임시 파일, 캐시 메모리까지 깨끗하게 삭제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생명을 구출하는 작전처럼 모든 단계는 은밀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2년 전 제 비자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살 때 도움을 줬던 부동산 중개업자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잠시 그녀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돌려놓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흔쾌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류는 내가 보관할게. 박지훈이 물어보면 내가 그 오피스텔을 임대했다고 둘러대면 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의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조용한 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익숙한 가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회사 상무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우리 집 재정 상태를 좀 정리하는 게 좋겠대. 이 서류에 사인 좀 해줘.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 저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가볍게 넘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첫 몇 장을 보자마자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재산양도 계약서였습니다. 모든 예금과 심지어 이 집의 소유권까지 전부 박지훈의 단독 명의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걸 왜 해야 해?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잖아. 지훈 씨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짓으로 가득 차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지. 요즘 은행에서 자금 관리를 워낙 엄격하게 하잖아. 다 우리 둘을 위해서야.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것을,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불규칙하게 두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초조함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몇 장 더 넘겨보고는 구름처럼 가볍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진 목소리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볼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서두를 순 없잖아.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불만족스러운 기색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서두름을 감추려는 듯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근데 가능하면 빨리 사인해줘. 회사에 제출해야 해서. 그날 밤 지훈 씨가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그의 베개 밑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비극적으로 아이러니한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자마자 최유라에게서 온 새 메시지가 제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 사인했어? 다음 주에는 꼭 끝내야 해. 미루지 마.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지훈 씨의 답장이 바로 뒤따랐습니다. 차갑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하지만 곧 할 거야. 아무 의심도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역류해 목구멍까지 차올라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란을 피우는 대신 제 스마트폰을 들어 그 화면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전송했습니다. 짧지만 살기가 담긴 메시지와 함께 저 인간 아주 급해졌어. 내가 더 빨라야 해. 민지의 답장은 마치 전장의 한가운데서 받은 지원 신호처럼 즉시 도착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그 최유라라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 법적인 준비는 내가 할게. 저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빛이 서서히 타올랐습니다. 복수의 불씨는 이미 당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에 나가는 대신 병가를 냈습니다. 회색 롱코트를 입고 야구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제 모습은 영락없는 탐정과 같았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차를 멀찌감치 뒤쫓았습니다. 의심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평소라면 그가 점심시간에 은행 근처 작은 국밥집에서 동료들과 식사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오늘이 다를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역시나 그는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서는 대신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길모퉁이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지훈 씨는 차에서 내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불과 10분 후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몸에 딱 붙는 오피스룩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웨이브 머리, 마치 런웨이를 걷는 듯 아찔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다정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치 수없이 반복된 습관처럼 더 이상 추측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최유라였습니다. 저는 즉시 스마트폰을 들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증거를 잡았다는 희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잡았다, 박지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칼날 같은 냉정함 뿐이었습니다. 최유라랑 있는 거 봤어. 오피스룩 차림인 걸 보니 같은 은행 직원 같아. 알아봐 줄 수 있어? 민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보내. 은행에 아는 사람 있으니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저는 즉시 사진을 전송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아내인 것처럼 옅은 미소 뒤에 모든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편안한 얼굴로 돌아와 늘 그랬듯 넥타이를 풀며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정말 바빴어. 회의가 하루 종일 있어서 죽는 줄 알았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였습니다. 고생 많았네. 어서 쉬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금 최유라와 함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왔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고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을 때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고의 종소리처럼 단호했습니다. 네, 예상이 맞았어. 최유라, 박지훈이랑 같은 은행에서 일해. 지점장 비서야. 예전부터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대. 아무래도 그 여자가 박지훈의 돈을 숨겨주고 이혼 준비를 돕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스마트폰을 쥔 채 창밖의 짙은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증오가 서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반드시 둘 다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제 저는 단순히 제 재산을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지훈과 최유라 두 사람 모두가 저를 얕본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최유라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박지훈은 그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이혼 전에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그녀와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서연은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며 주저앉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예금과 오피스텔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 것을 지키는 것을 넘어 박지훈과 최유라가 자신들이 세운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한 겹 한 겹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가 여느 때와 같이 가식적인 미소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여보. 그 인사를 평온한 고갯짓으로 배웅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제 박지훈이랑 최유라가 같이 있는 사진 확보했어. 재산 양도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압박하는 걸 보니 이혼 전에 모든 걸 정리하려는 속셈이야. 당장 법적 대응 준비해줘. 수학이 넘어 민지의 목소리 또한 단호했습니다. 잘했어. 그 증거만 있으면 반격할 수 있어. 이혼 전문 변호사랑 바로 연결해서 재산 보호하고 필요하면 맞소송 준비할게. 넌 일단 조용히 있어. 절대 의심받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유라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민지가 그녀의 인맥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지만
저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득 지훈 씨가 다니는 은행에서 기술팀에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옛 지인 정 선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연락해 눈에 띄지 않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 선배는 예전처럼 털털하고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야, 강서연 씨,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이렇게 급하게 보자고 하는 거 보니 무슨 일 있나 보네.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지훈 씨와 최유라가 함께 찍힌 사진을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선배, 이 여자 아세요? 정 선배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유라 알지? 지점장 비서잖아. 윗분들 접대 자리에 자주 따라다녀서 처세술 좋기로 유명했지. 내가 근무할 때도 박지훈이랑 유독 친하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어. 저는 표정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박지훈이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나요? 정 선배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박지훈이? 예전엔 그렇게 순해 보였는데 저는 억눌린 분노가 담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하긴요. 선배, 저 좀 도와주세요. 최유라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요. 정 선배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아직 은행에 친한 동료들이 있으니 요즘 그 여자가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봐 줄게.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는 레드와인 한 병을 들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풀며 연극 배우처럼 능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어. 오랜만에 우리 부부 와인 한잔 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아내의 얼굴을 한 채. 하지만 제 시선은 그가 며칠 전 내밀었던 재산 양도 계약서가 놓인 테이블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아 와인을 따르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이 남자의 얼굴 위로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지훈 씨는 제 잔을 채워주고는 탐색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서류는 읽어봤어? 내 생각엔 빨리 사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뤄서 좋을 거 없잖아.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씁쓸한 맛이 혀끝에 퍼졌지만 저는 태연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고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는 것도 아닌데. 지훈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연스러운 척 애썼지만 와인잔을 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거 아니야. 그냥 모든 걸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그러지. 걱정 말고 사인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힐끗거리는 그의 모든 눈짓, 소파 팔걸이를 두드리는 손가락의 모든 움직임이 초조함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어떤 다른 수를 쓰는지 보기 위해 이 줄다리기를 좀 더 길게 끌 생각입니다. 그날 밤 지훈 씨가 잠들었을 때 저는 어김없이 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배신의 음모를 감추기 위해 사용된 그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최유라에게서 온 새 메시지가 화면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사인했어? 나 불안해. 다음 주에는 이혼 서류 접수해야 한다고. 지훈 씨의 답장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아직, 하지만 천천히 해. 절대 의심 못하니까. 저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리도록 깨물었습니다. 즉시 화면을 캡처해 민지에게 보냈습니다. 결연한 한 줄과 함께 다음 주에 소장 접수한대.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다음 날 아침 낡은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정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알아냈어. 최유라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야. 은행 외부 변호사팀이랑 연계해서 VIP 고객들의 해외 자금 이체를 돕는 일을 하고 있대.
지난주에 박지훈이랑 최유라가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 걸 본 사람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 선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이혼하기 전에 당신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는 속셈일 거야. 저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돌에 못을 박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 내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해. 당장 공동 계좌부터 막아야겠어.